한영예고 내신의 새로운 시각, 수학 강사 한정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숫자들이 보이시죠? 여기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일까요? 아마 30, 그쵸? 30이겠죠?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숫자들은 최근 5년 동안의 한영예고 내신 수학의 문항수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영예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2년을 주기로 같은 문항수를 유지하는 주기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도 30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내년에는 30문항이 출제가 되겠구나, 우와 많다 가 아니라 왜 하필 30문항일까? 이 30문항의 시험지를 통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 걸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하필 30문항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30문항의 수학시험이 뭐가 있죠? 수능, 그쵸? 수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영예고 선생님들의 의도는 이거예요. 한영예고 내신은 수능을 바라보고 있다. 이 내신과 수능은 너무나도 다른 시험이라는 걸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영예고 내신은 수능처럼 나오고 있대요. 납득이 잘 가시나요?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을 납득시킬 만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수능처럼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런 내신 분석 결과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영예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너무 못 봐서 내신을 수능처럼 내겠습니다 라고 그냥 선언하신 거죠. 요즘 고등학교는 4년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 아이들이 정시를 재수를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수능, 그리고 특히 수학에서 많이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영예고에서는 이 내신 수학을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하여 미리서부터 이 수능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출제자분들이 이렇게 출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더 따질 필요는 없겠죠.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22년도 올해 내신 기출이 어떻게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는지를 분석해 봐야 되고 그에 맞춰서 이번 겨울방학부터 어떤 식으로 수학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수능의 출제 방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중학교 때까지는 평가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 교과서 개념을 잘 외우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지까지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비교적 단순하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으면 높은 점수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는 양치기가 통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특히 수능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부터가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길어지고 추상적이고 표현 방식이 새롭고 낯설어지는 등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문제가 18년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문제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한영예고 문제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똑같죠? 이 그래프와 문제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 보기, 물어보는 값을 전부 바꿔놨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이라면 문제를 풀어본 경험도 있고 그래프도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봤고 풀이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면 이쪽 문제를 한 3번 내지 4번 정도를 풀어봤을 거거든요. 근데 몇 번을 풀어본다 한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풀이 방법을 익히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인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풀어봤던 문제인데 왜 안 풀리지? 하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시간을 많이 소요했을 거고요. 더 최악은 시간도 많이 쓰고 틀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잘못 공부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먼저 배워야겠구나.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급선무구다라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과 유형, 수학 수업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잖아요. 모든 수학 수업이 이 개념을 가르치고 유형을 가르칩니다. 이게 개념이야. 이 개념이 이런 유형으로 나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죠? 계속 반복하고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서는 이 개념과 유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서술 구조의 특징, 그리고 표현 방식의 특징을 모조리 분석합니다. 마치 영어 수업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조건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인지 또는 구하고자 하는 값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인지 구하고자 하는 값에 집중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표현 방식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어떻게 나오게 됐고 다르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한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문제를 품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외워야겠다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품으로써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가 있고 그것이 수능, 평가원이 바라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영애고 선생님들이 바라는 올바른 학습 방향입니다. 더 이상 처음 보는 문제라서 못 풀었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제가 확실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집중해야 될 출제 방향이 이게 있어요. 복잡한 계산을 지향하고 쭉 가다가 여기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 복잡한 계산을 지향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 이 종합적인 사고력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3대 대학교인 고려대학교 거리에는 영화관이 없어요. 우리 명문 고려대생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옆 동네인 성신여자대학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성신여자대학교까지 어떻게 갈까요? 먼저 안암역에서 6호선을 타고요. 쭉 가서 동묘암역에서 1호선 환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대문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을 해요. 이렇게 환승을 2번이나 하고 나서도 역을 3개 더 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이상하고 비효율적이죠. 한눈에 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실제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저 고려대학교 갓 입학했을 때 새내기 시절 한 달 동안 제가 이용했던 루트예요. 제가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갔던 게 아닙니다. 저는
서울은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다.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항상 지하철만 타고 움직였어요. 그랬던 거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죠? 걸어가도 이것보단 빠르고요. 버스를 타는 게 가장 빠르고 싸겠죠. 이게 종합적인 사고력입니다. 다시 수학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풀이에요. 이렇게 이 두 풀이가 같은 문제에 대한 풀이라면 딱 봐도 이 오른쪽 풀이를 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풀고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숫자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식만 줄줄줄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설지도 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안 풀리면 뭘 보죠? 해설지 보잖아요. 이 해설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구나 라면서 이런 식으로만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그림만 그리고 나면 식으로 한쪽을 채우던 풀이가 단 두 줄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프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수능이 바라는 종합적인 사고력이에요.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바라보는 능력,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는 능력. 당연하게도 한영애고 내신은 이 그래프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을 많이 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기존처럼 대수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장담컨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문제를 풀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중학생인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고와 풀이는 매우 낯설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풀이들을 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 그래프적인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이런 풀이를 택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신은 제한된 시간 동안 문제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제 수업은 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과 풀이하는 능력 자체를 길러주는 수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수업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영애고 예비고일 특강반이고요. 1월 3일 개강을 합니다. 화, 목, 토 주 3회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테스트 1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겨울방학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시기예요. 시간도 길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이번 겨울방학에 이도저도 아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닉 시간을 제가 마련해 둬서 그날 배운 수업에 대한 바로바로 복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숙제를 하고 그때 생길 수 있는 질문들을 바로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수업의 구성은 수학상 12회를 먼저 나가고요. 그 뒤에 9회 동안 수학하 수업을 나갑니다. 그리고 총정리 1회가 진행됩니다. 수학상, 수학하 모두 자체 교재로 진행되고 이 자체 교재는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느낀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넣어놨어요. 모의고사, 사관학교, 그리고 시중 대표 문제집, 그다음에 강남권 내신 기출들 전부 최신 문제들로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가 프린트가 적혀 있는데 이 추가 프린트가 뭐냐면 저희가 수학상 진도를 나간 뒤에 수학하 진도를 나가잖아요. 이 수학하 수업을 나가는 동안 수학상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1학기 내신은 수학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상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수학하 수업을 나가는 동안 수학상 추가 프린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간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겨울방학 2달 동안 수학상, 수학하에 대한 진도를 나간 뒤에 3월에 본격적으로 한영예고 내신, 그리고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내신 정규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예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만큼 이 합격에 대한 기쁨과 입학 후에 내신 경쟁에 대한 고민이 크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어머님들의 그러한 고민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드렸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기본을 가장 중요시하는 강사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란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능력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의 기본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강사 한정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